번째 영상인데 21번까지 끊고 다음 문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요거 보고 아까 거 영상 보고 이해 안 됐으면은 한 번 더 질문해 주세요. 이거 길이 같은 겁니다. 자, 요거 22번하고 23번은 볼 게 없고요. 24번 보고 25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25번은 풀이 방식이 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답지에서는 이걸 근과계수로 풀었을 거예요. 네, 근과계수로 풀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안 풀었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뭐 근각에서 써서 푼 학생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2차식에서 허근이 발생을 했어요. 허근이 존재. 그렇다는 거는 어차피 근은 두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차식이니까 허근도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즉 허근 두 개라는 거의 의미는 허근이 존재하는 순간 실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차식에서는. 왜냐?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실근 2개, D가 0이면은 1개이면서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은 허근이 1개가 아니죠. 여기서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실근일 때 중근인 거고 허근일 때 중근인 거. 약간 중허근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일단 배운 적이 없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모릅니다. 자, 보면은 이거를 그래서 허수 부분이 2라고 한 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i 꼴 뭐 풀마 bi가 되겠죠? 음수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a 플러스 2i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를. 그러면 다른 하나는 a 마이너스 2i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a 값도 같을 거다. 요거를 생각을 해놓고 출발하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근해 공식을 써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근해 공식을 쓰는 거를 막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서 아 이거 도저히 못 풀겠다 근각에서 풀겠다면은 그 다른 해설지들 본 것처럼 근각에서 풀면 되고 저는 이제 남들이 소개 안 했던 거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들 설명해 주려고 근각계수 말고 근해 공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76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요 부분 덩어리를 한번 뜯어서 와볼게요. 얘가 이 i가 돼야 돼요. 즉 루트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76이 4i가 된다 뜻입니다. 괜찮죠? 왜냐 요거 이제 2배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고 양변을 벗겨줘요. 이렇게 제곱을 해서 벗겨주면은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76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 즉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라 쓰고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p제곱 마이너스 4p 빼기 60은 0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p 플러스 6,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10 해서 답을 양수 p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p는 10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요 풀이를 한 번쯤은 해보면서 익혀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 보면서 이거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2차 식이기 때문에 한 허수 부분은 2이면은 다른 허수 부분은 무조건 풀마꼴로 나오기 때문에 풀마에서 근각계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알면 되고 답은 마지막에 양수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자연수 나오죠. 모의고사 답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26번은 좀 간단해요. 나름 26번은 그냥 여기 뭐뭐 위에 점 해서 접선의 방정식 하나 3x-4y 구하고 중간 6,8까지 점 구하면은 요게 이제 반지름이랑 같아야겠죠? 반지름 해가지고 R은 뭐 5분의 39보다 좀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R 최소값은 8 나올 겁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확인해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오히려 25번이 더 어려웠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보면은 이거 나머지 정리인데 식을 한 2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다른 풀이 답지풀이랑 조금은 비슷한데 약간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냥 식은 무조건 우선 먼저 써야 돼요. x-p x-x 제곱을 요거 쓰는 겁니다. 지금 px 조금만 여유롭게 해서 px 빼기 x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 그리고
나머지는 px-3x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쓴 겁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식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 두 번째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px는 qx 곱하기 어떤 의미의 또 다른 qx 그 다음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요거까지는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요렇게랑 요렇게.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추게 돼요, 다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나머지 정리 특징 중에 일단 0 되게끔 만들어 보는 거예요. 0 되게끔. 0 되게끔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있고, 그리고 숫자에 얘가 px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px를 다 넣어볼까 이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다 넣어보진 않겠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px에 대한 근거를 하나 좀 찾을 건데, 나누는 숫자가 px-x예요. 그런데 나누는 숫자보다는 이 숫자가, 이 여기 있는 나머지죠. 나머지는 항상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같아도 안 돼요. 작아야 돼. 왜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나머지 정리 완전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x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x 또는 0차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더 작아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보면 뭔가 안 작아 보이는 거죠. 지금 px-x로 나눴다. 그런데 나머지가 px-3x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 차수가 같아 버리는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제가 이제 조금 꼬이게 되는데, 요렇게 됐을 때 의미는 이걸 빼가지고 얘를 0차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px가 1차예요 1차인데 3x를 가지고 있는 1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3x 플러스 k 빼기 x로 나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x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 얘네 둘이 없어질 수 있게 돼서, 없어지게 해서 상수차항만 나오게. x제곱이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k 빼기 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 순간에 결국에는 이게 는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차수가 2차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는 될 수가 없다. 이거는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차수로 px가 1차라는 거를 강제로 설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거를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출발을 안 하면은 못 풀 겁니다, 아마. 어떻게 뭐 강제로 1, 2, 3, 4, 5, 6, 7, 8 막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미정계수 10개 만들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험 시간 끝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완전 기출적인 패턴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못 풀었으면은 이 부분에서 막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에서 막힌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4점짜리까지 접근해서 요 정도씩 세울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 막힌 건 아닐 거고, 이거 다음 부분에서 막혔을 확률이 좀 있는데 살펴볼게요. 자, 요거를 잠깐 옮기고, 좀 날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px가 이거 3x 플러스 k 꼴로 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출발을 하면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쓰게 돼요. x-2에 3x 플러스 k 빼기 x제곱은 3x 플러스 k 마이너스 x의 qx, 그리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뒤에 나머지가 k만 남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3x 제곱 플러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k 빼기 x제곱이죠. 그러면은 얘가 2x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2x 플러스 k의 qx,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둘은 항등식일 수밖에 없어요. 항등식이니까 개수를 봤을 때 일단은 q는 무조건 x가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게 x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해서 여기 뭐 깔끔하게 k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2k죠. 요게 나와야 되니까 얘를 한번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k를.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 얘는 사라지겠죠. 그럼 요 상태를 봤을 때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 3 나오고 k-6x 마이너스 3k 그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요거를 인수분해가 되면 돼요. 얘랑 인수분해가 되게끔. 지금 근데 2x 플러스 k인데 뒤에는 마이너스 3이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뭔가 요거 마이너스 3k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지는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이거는 직접 맨날 확인해보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전체를 이걸로 통째로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조금 오래 걸리니까 한번 점검해 볼게요. 2x 플러스 k랑 x 마이너스 3을 했을 때 이거랑 같으면 되고 안 되면 조금 다시 찾아보면 돼요. 개수를 한번 해볼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6x 여기 그다음 플러스 kx 마이너스 3k 하면은 플러스 kx랑 마이너스 6x 순서만 조금 다르지만 같은 거죠. 같은 거기 때문에 아 이거 qx 이렇게 놔도 되겠구나 하고 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qx를 x-3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x-3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 위로 가면 얘가 이제 x-3이 된 거예요. x-3이 된 거기 때문에 즉 여기가 x-3 그럼 p3 값은 없어지고 10이 되겠죠? 이게 어째 0이니까 이 Q'X는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P3이 10이라는 걸 알고 얘는 문제에서 우리가 3X 플러스 K로 놓았으니까 3을 넣으면은 9 플러스 K가 되고 아 이거 K도 1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K 값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서 P30 구하라고 했어요. P30은 3 곱하기 30 플러스 1이니까 9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px를 3x 플러스 k라고 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개를 해가지고 qx를 이렇게 따와서 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됐죠? 요거는 복습 한번 하면서 이 문제는 고2 3월에 충분히 조금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좀 부족해도 얘까지는 그래도 봐주면 좋겠어요. 어차피 목적이 고2 3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면은 이 문제는 이제 사실 빠이빠이예요. 이제 수능 고2 6월부터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로 봐요. 이건 나머지 정리랑 그렇게 관련이 없어도 이 차수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식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28번 볼게요. 28번은 은근히 쉬운데 또 은근히 쉽다고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쉬워 보이는 문제지 아니 반대인가? 생긴 거에 비해서는 쉬워요. 근데 아니죠. 생긴 거에 비해서는 어렵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접근하긴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애초에 요렇게 강제로 식을 두 개를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미지수에서 A로 전부 다 나타낼 거고 얘도 A로 나타내져 있고 마지막에 8 곱하기 M꼴이니까 분모가 뭐 8이나 뭐 무조건 분모가 8꼴로 끝나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돼요. 8이나 뭐 4, 2 이런 걸로 끝나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모가 8로 끝난다. 요거까지는 괜찮고 근데 목적지가 최대값을 구하려. 최대값. 이게 뭐냐? 요 최대값이죠? 그러면은 지금 꼴을 보니까 C라는 게 뭐 움직일 수도 있고 D라는 게 움직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얘네들이 좀 좌표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C좌표가 한 이쯤 와서 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조금 더 넓을지 잡을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모의고사 문제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의고사 문제 특징은 뭐뭐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고 이렇게 모양을 줬어요. 그럼 90% 이상 그냥 2일 때가 요 모양 그대로 준 상태에 이 상태 그대로 쓰면 돼요. 그냥 다른 걸 뭘 더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얘가 그냥 최대값이다 라고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접근하면 좋아요. 그래야지 좀 쉬운 문제로 바뀌는 거니까 얘를 이게 최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여기 형태를 보면은 일단 큰 삼각형 또 나오는 패턴이죠. 이거 큰 삼각형에서 이 조그만 삼각형 빼주면 된다. 이거 고1 3월 모의고사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푸는 거 많이 나왔기 때문에 6월 달에도 나왔어요. 6월에도 나왔기 때문에 요건 이제 익숙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거에서 조그만 거 뺀다. 나머지 식을 세워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일단은 fx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fx 식은 ax 제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gx 식을 제가 잠깐만 멈추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냥 문제 썼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4a랑 fx랑 만나야 돼요. 근데 fx는 지금 선분을 봤을 때 이렇게 쭉 온 요 2차식 중에 하나죠. 그럼 a, b 만나는 점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ax제곱은 4a라고 하면 a로 나눠지고 x는 풀마 2가 나와요. 괜찮죠? 요거까지 괜찮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2,4a구나. 이거 플러스 2,4a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으로 뭐 문자식 세워서 해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ax 나오는 거 중요하죠. 자, 얘랑 또 같아야 되니까 x가 4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4,4a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은 밑변들이 다 나왔죠. 밑변은 이거 전체 길이는 6일 거고 요만큼 조그만 거 길이는 2가 되겠구나. 그럼 나중에 여기 높이만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라고 문제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놓을게요. 밑변 길이 여기는 4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최대 높이 h를 구해서 식으로 만들면 끝날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조금만 축소를 다시 확대를 해서 이거 좌표를 보면은 a, a 제곱이죠. 즉 여기 꼭지점 여기 부분이 a, a 제곱이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요거까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까지는. 그리고 얘가 문제인데 c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시켜버립니다. gx랑 4a죠. 이거 지금 y는 4a짜리입니다. ax 미안합니다. 요거 ax랑 연립을 할 거예요. 요 직선이랑 요 직선에 연립을 할 건데 어떻게 연립하냐? 진짜 써야 됩니다. 이거는 x-a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ax 양변을 a로 요거 그냥 이대로 쓴 거죠. 양변을 a로 뽀갤게요. 나누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전개해주고 a만 남고 x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x 여기로 넘어올 수 있고 넘어오면은 얘를 그냥 잠깐만요. 얘를 넘길게요.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으니까 얘네를 통째로 이렇게 이사를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x 빼기 a는 0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얘를 묶어볼 건데 어떻게 묶냐면은 자, 얘를 x에 관련된 식으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은 공통 인수들 한번 찾아서 묶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묶어볼게요.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ax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a-1은 0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도 뭔가 a-1 이런 느낌 살짝 나니까 2a로 묶고 괄호 친 다음에 마이너스 1x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뭔가 만나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찾기가 조금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까지 하다가 뭐야 계산 안 되네? 이거 뭐야 하다가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끝까지 안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계속 막히는 지점에서 고민을 더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보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쯤에 조건을 보러 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건을 한번 더 보자. 이걸 보는 거예요. 괜히 막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아니면은 뭔가 AX 한 번 더 쓸 수 있나? 아니면 4A 쓰는 게 없나? 내가 지금 얘네 점의 좌표들을 하나씩 다 구했는데 A에 관련된 식으로 못 나타내나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A 관련된 식으로 뭐 못하나 이거를 딱 생각했을 때 이거 이차함수 최대 최소구나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 해가지고 꼭지점 좌표 구해서 강제로 최대값 만드는 그런 꼴의 형태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문제를 이제 살짝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기하면 안 되고 식을 A로 관련된 걸 강제로 계속 나타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자마자 나 이거 C 좌표 구하고 싶은데 C 좌표 구하고 싶어서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뒤지게 했는데 왜 안 되지? 이 생각이 들었을 때쯤에 이거 A 좌표가 있었구나 라고 그러니까 X 좌표죠. X축 여기가 A였구나. 그럼 이거 무조건 인수분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식을 보고 물론 그냥 인수분해 바로 떠오른 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서 이거 내가 인수분해 할 수 있었구나 하면서 A로 관련된 식으로 X랑 A랑 이렇게 해가지고 X랑 A 그 다음에 요거랑 곱하면 되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잠깐 다시 써놓을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은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얘 좌표가 A-1, 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C의 좌표가 A-1, 제곱 그냥 들어가면 되죠. 제곱. 뭘 들어간 거는 AX, 요거 직선 AX니까 여기다가 A-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났어요. 이렇게 찍어놓고 이거 내가 좌표 다 구했으니까 이제 넓이만 찾으면 되겠다 해서 넓이 찾으러 출발합니다. 넓이 찾으러 출발해서 은근히 쉽게 끝나요. 이러면은 여기 4A 라인에서 A 제곱까지 뺀 거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4A 빼기 A 제곱이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4A에서 이만큼을 뺀 거죠. 즉 여기 라인은 4A 빼기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요거 큰 삼각형 넓이는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니까 3 곱하기 요거 높이 해주면 되죠. 즉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5A가 전체 큰 넓이가 될 거고, 그리고 보라색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나누기 2 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오면 돼요. 그대로 통째로 넓이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거에서 이걸 넓이를 빼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빼볼게요. 빼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로 바뀌겠죠? 즉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1a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게 된다. 뭐 한 거냐?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까지 높이 구해가지고 이만큼 커다란 거 넓이 구한 다음에 여기 빨간 색깔 높이 구한 거 그대로 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남았겠죠? 이 파란색 남은 게 요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잠깐 끌고 와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1a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리가 이제 다 짠짠짠 끝난 거예요. 저걸 최소 최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축 생각해 보면은 4분의 11일 때 이차함수 축이죠. 이차함수 2a분의 b 해가지고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4분의 11인 지점이 이 값의 최소니까 4분의 11을 넣어주면은 16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6분의 121 플러스 4분의 12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8분의 121 플러스 8분의 121 곱하기 2니까 빼서 계산해주면은 하나 없어지고 한 개 남는 거죠. 즉 8분의 121이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 그래서 곱하기 8 해서 8m 구하라고 했으니까 121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요거는 이거는 복습하면서 한 2번 정도 더 풀어보세요. 2번 정도 더 풀면서 계산 연습을 해야 돼요. 계산 연습. 얘는 계산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서 막혔을 때. 이식 보고 막히잖아요, 사실. 이거 한 방에 풀 수가 있나 생각도 들긴 한데, 저도 한번 버벅였기 때문에 요즘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상을 열심히 했으면은 안 막혔을 수 있지만 요런 거 순간적으로 막히는 거 뚫는 연습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연습을 2번 정도 추천드리고 29번으로 갈게요. 29번은 난이도는 솔직히 이거 29번 난이도가 절대 아니에요. 28번이 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27번이 더 어렵거나. 그런데 은근 정답률은 안 나올 수 있다. 왜냐? 옆에 문제랑 같이 눈이 같이 돌아가 이거.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여기서 얘랑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무조건 인간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30번 보는 순간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빡세요, 이거는. 그냥 보는 순간 뭐야 이 생각 들면서 이거 시험 어렵나 하면서 29번도 같이 어려워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객관적인 난이도는 별로 안 어려워요. 문제 하나 막 자이스토리 같은데 문제집에서 보면은 좀 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도? 근데 하나 아니고 한 중간으로 할게요.
9번 치고는 쉬었다는 뜻이고 29번 난이도 치고 쉬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 근데 얘가 굉장히 어려워. 얘는 아이디어가 좀 빡세고 어렵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천천히 해볼게요. 복습할 때 요 힌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기 나중에 하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은 여기 설명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하나 있어요. 얘가 그림이 상상이 안 돼. 이게 상상이 안 돼. 왜냐면은 좌표를 놓고 제가 해볼게요. 좌표를 지금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한 A가 이렇게 출발을 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근데 무게중심은 마이너스 1,1이에요. 한 이쯤 되죠? 한 이쯤 되는데 무게중심이란 거는 결국에 여기 선분을 이었을 때 2대 1 지점일 텐데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리고 뭔가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삼각형 원점이 외심이래요. 여기 문제 보면은 이게 원의 중심이란 소리가 외심이란 소리죠. 외심. 지금 중학도형 많이 했으니까 알 거예요. 외심이 뭔지. 외심이래. 이 그려놓고 보니까 뭔가 안 맞아. 그냥 딱 봐도. 뭐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려버리니까 뭐 왠지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외심? 이거랑 길이랑 이거랑 이거 길이가 같다고? 이러면서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림이 좀 안 그려져.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같다. 그리고 얘 뭔가 원점 위에 있나? 그래서 아니 x축 위에 있나? 막 이 생각 들면서 이거 좌표는 뭐 a, 0인가? 막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 그림이 엄밀하게 그려버리면은 안 풀려요. 개념적으로 뭔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무게중심 특성이니까 2대1도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쓸 거고, 그리고 요거 길이도 쓸 건데, 요거 길이 막 이렇게 중간으로 수직이 등분선 쓰는 것도 쓸 건데, 그림을 엄격하게 그리다 보면은 오히려 안 풀린다. 그래서 아마 이거 좌표 그대로 찍어서 풀던 학생들은 대부분 다 털려서 못 풀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놓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도형을 과장돼서 그리게 하는 것도, 도형을 과장해서 그리는 방법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서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삼각형을,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을, 그러니까 이쪽을 약간 보게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차라리.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가 A점의 좌표가 될 거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굉장히 불편한 현상이 벌어지죠. 뭔가 느낌상 안 좋아요. 그래서 그릴 때도 조금 생각해서 약간 임의의 가상의 축을 넣어놓고 여기가 A가 되겠지만 요 A도 은근슬쩍 얘랑 좀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써놓고 무게중심이라 했으니까 무게중심이 여기가 되겠죠? 근데 외심도 따로 있어. 또 외심이 한 칸 한 칸 차이 나게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도 약간 애매하게 한 이쯤에 찍어야 되고 외심도 이쯤에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다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색깔을 다르게 해서 무게중심 이렇게 놓고 2대 1 놓고 이거 G 그래비티 포인트 중력 포인트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외심 약간 좀 짜증나지만 이런 느낌으로 하나 쭉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외심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러고 문제를 어느 정도 과장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 나중에 이거 그래픽 프로그램 써가지고 그려보면은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모습 나와 있고 답지 보면 알 거예요. 답지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G 좌표는 줬어요. G 좌표는 마이너스 1,1이라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써서 실제 각도랑 그런 거 아예 안 맞아도 좌표 값으로 계산으로 밀어버리는 문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이에요. 요거는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점이래. 이것도 이거 뭐냐 보라색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씁시다. 원점이라 했으니까 일단 이 보라색 루트 25, 26이죠. 이거 길이 계산해 줄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서 계산이고 뭐 없다. 이거는 루트 26입니다. 얘에서 얘까지 거리예요. 루트 26이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 문제에서 이거 무게중심 좌표 아니고 외심의 좌표입니다. 외심의 좌표. 그럼 얘도 루트 26일 수밖에 없고 얘도 루트 26일 수밖에 없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도형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원입니다. 약간 조금 너무 어거진가? 잠깐만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어거지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을 현실적으로 풀면은 이거 원이다. 마음속에 원이다 넣고 원에 이게 현이잖아, 현. 얘는 현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거, 즉 이만큼 이어진 거 자체가 현인데 원과 현을 생각을 해보면은 원이 조금 더 이렇게 뚱뚱하게 그려져 있다 칠게요. 조금 그래도 이쪽만 그려볼게요. 그쪽만. 얘는 현이니까 이 검정색 라인이 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현 하면서 현 수직이 등분선 돼야 되는데 이거 수직으로 뽀개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원점에서 외심에서 원에 닿는 거죠. 즉 외심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얘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 얘가 수직 이등분 되겠구나. 수직 이등분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수직 이등분이 된 점을 M이라고 놨을 때 사실 수직 이등분 된 것까진 괜찮은데 원래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중선의 교점들이죠. 얘에서도 무게중심 출발을 하려면은 원래 여기서도 이렇게 무게중심 출발했다란 뜻이고 내가 그렸던 이 맨 처음에 2대1은 이쪽에서 2대1로 그렸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대1이 그려지는 방향이 좀 수정이 됩니다. 2대1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거 뭐, 안 지나나요? 안 지나죠, 이거는. 무게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나? 플러스 1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칸 한 칸 차이인데 도대체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 답지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답지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원점에서 이렇게 간 거 수직으로 만나고 얘는 2대 1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여기고 A점에서 가는 여기 중간 지점이죠. 여기랑 여기 중간 지점으로 가는 2대 1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게 얘가 외심이 된 거예요. 외심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빗변의 중점이냐 이것도 아니긴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이거는 보면 알 건데 조금만 더 그려볼게요. 빗변의 중점도 아니고 외심이 한 이쯤 돼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떠서 이렇게 될 거예요. 즉 내가 이거 지금 그린 그림이 조금 많이 이상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왜냐 애초에 이렇게 그려놓고 원이 이렇게 타원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니까 이 보라색 선분들 보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숫자로 풀면은 풀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값의 좌표를 구할 건데 M값 좌표 구하는 과정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거니까 몇 칸 갔는지 볼게요. 플러스 4 가고 2 갔으니까 얘는 2칸 가고 1칸 가면 되겠죠. 그래서 2칸 가고 1칸 간 결과 M값이 1,2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게중심이 이렇게 2대1이 있으니까 닮음을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서 중심까지 마이너스 1,1로 갔죠. 그리고 여기가 M값이에요. 그러면은 플러스 4,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도 플러스 2,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왜? 2대 1로 가니까 이거 간 거보다 이거 2분의 1배만큼 줄어들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M값을 구하게 됩니다. M값 구한 것까지는 뭐 이제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수직이 등분된 직선. 수직이 이등분된 직선은 원점에서부터 출발한 거에서 딱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원점에서 M으로 출발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EX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된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가 이제 지금 이쪽에서 그림에서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가는 게 2x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 게 마이너스 2분의 1x 요겁니다. 괜찮죠? 약간 그림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를 조금만 더 도와볼게요. 왜 이따구로 나오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외심이
원의 외심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게 중간에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 원의 외심이라는 거는 여기 있어도 돼요. 얘가 직각이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심은 외심이 되죠. 외심이란 거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건 원주각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운이 안 좋으면은 삼각형에서 깔끔하게 요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이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쯤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면 이거 직각 나오겠죠. 이거 현이니까 지금 삼각형이 그렇게 해서 요런 느낌의 느낌으로 탄생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얘는 과장되게 그래서 찌그러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숫자로 뚫어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숫자로 계속 뚫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원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볼게요. 원점까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5죠. 이거네. 플러스 2분의 5니까 얘를 2배씩 해서 요리조리 잘 옮겨보면은 2배를 한 상태에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즉 2y x 플러스 2y 빼기 5는 0에서 0,0까지의 거리, 즉 몇이 되죠? 루트 5분의 5니까 5가 됩니다.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구나. 루트 5였으면은 얘가 루트 26이고 얘가 루트 5니까 요만큼 길이는 루트 21이 되겠구나. 요거까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21 된 거를 통해서 이게 2배 해주면은 2루트 21이 BC의 밑변, 즉 여기 길이죠. 여기 길이가 2루트 21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했고 일단 끝까지 다 풀고 그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끝까지 다 풀고 루트 21까지 때린 상태에서 이거 최단거리 이거 하나 구할 수 있겠다 하고 직선과 여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더 써버립니다. 직선은 알 수 있었죠. 아까 저희가 직선은 여기 이 친구입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이 친구랑 여기 거리를 쓸게요. 거리 공식 써주면은 계산이 빨리 되면은 좋은데 계산이 대부분 빨리 않으니까 천천히 루트 5 넣고 마이너스 5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5 넣습니다. 그래서 5분의 12 루트 5구나. 요거를 파악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높이. 아까 밑변은 2루트 21 구했죠. 그래서 둘이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2분의 1 해줄게요. 그럼 없어질 거고 1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21 돼가지고 얘가 루트 105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1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 형태가 5분의 12를 구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답이 17이 나오겠죠. 이렇게 좀 빠른 템포로 했는데 결국에 답지 보면서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이 그림을 이해해야지 되는 건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서 나는 처음에 이렇게 그렸지만 결국에 최종 형태는 이거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숫자로 뚫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려서 계속 해봐야 돼요. 만약에 못 그리겠다. 그러면 영상 강의 계속 보고 못 그릴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 영상만 보고도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해설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하나씩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느낌을 알아버렸으니까 외심이 여기 좀 재수없지만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외심이 한 이쯤 있을 수 있고 무게중심은 이 원 삼각형들의 중간 그다음에 중간을 딱딱딱 해서 이어진 부분이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심과 무게중심은 일치할 필요가 없고 일치하는 거는 정삼각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 이렇게 놓고 2대1 써볼 거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1,1짜리랑 여기가 아까 1,2였죠. 이렇게 놓을 거고 외심이니까 길이는 같아야 돼요. 딱 봐도 안 같아 보이지만 같을 겁니다. 답지 한번 보시면 같을 거예요. 그림이 같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가 루트 26짜리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26인 거 알았으니까 길이 같게 놓고 그러면 수직이등분선 내려야겠다 해서 여기가 중심인 거죠. 중점. 수직이등분선 내리고 현이었으니까 이게 현이니까 반반 갈라서 거리 구하니까 루트 5더라. 그럼 여기 루트 21 될 수밖에 없고 여기도 루트 21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2루트 21 있다. 그리고 빨간 선 길이 구해보니까 5분의 12루트 5더라. 그러면 곱해볼 수 있겠구나. 둘이 곱해서 해보니까 넓이가 5분의 12루트 105가 나오더라. 해서 P 플러스 Q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핵심은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 즉 예점과 예점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이 상태로 쭉쭉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다 때려 박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죠? 요거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풀 수 있길 바라고, 30번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추가로 더 올릴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서 해설하는 것보다 나중에 추가로 문제를 하나 더 해설을 하면서 올릴 겁니다. 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x축 뭐 동시에 접하게 동접원들, 이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까지가 기본이고, 얘네들은 평행한 어떠한 점에 있는데 이게 y는 x고 얘는 y는 x 플러스 2고 얘는 y는 x 마이너스 2다. 요거가 여기 내용이고, 얘를 이참수 위에서 나타낼 거래요. 위에서. 거기서부터가 이제 좀 심화된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이 문제는 복습한다는 개념보다 지금은 잠깐 개요만 좀 듣고 끄면 되고, 개요 듣고 끄고 14년도 거 풀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요 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 식을. 저는 이 식을 좀 심층적으로 뽀개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저 식을 보면은 이 문제랑 관련이 없던 있던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식이에요. 2차 방정식 하나 있고 이렇게 접해요. 얘는 접했어요. 그리고 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요.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 도형들은 모두 평행하다고 해볼게요. 여기 y는 x, y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뭐 평행하다고 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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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베타, 그 다음에 얘 A, 얘 B, 그 다음에 얘 O라고 넣어볼게요. C로 놓을게요. 그냥 얘 독립적인 거니까 C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2차 함수의 축을 생각해봐요. 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축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원래 축 자체는 보라색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축 자체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만큼 거리랑 요만큼 거리가 유지돼요. 즉 식이 x제곱 플러스가 그냥 x제곱이라 하나 써볼게요. x제곱이 있고 x제곱은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8, 뭐 x 이런 식으로 돼 있던 상관없이 얘네들은 전혀 관계가 없이 근과 계수를 써보면은 합이 일정하죠. 합이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보라 라인들에서 합이 일정한 거니까 이만큼 더한 거나 이만큼 더한 거나 이만큼 더한 거나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축을 약간 비틀어서 쓴 건데, 그 일정하다는 거에 의미에서 얘를 축을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그려보면 좀 기적같이 진짜로 일치하는 모양이 나와. 얘랑 얘랑 합했을 때 일치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중심점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로 축을 재구성해서 문제를 보면은 실제로 이래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기울여서 얘들을 기울여 볼게요. 기울여서 보면은 직선이 이렇게 지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어차피 요거 합, 여기 중심 합이죠. 축 되고 여기도 했을 때 더했을 때 대칭이기 때문에 딱 더해서 축으로 돌아온다. 축이 0이죠.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0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즉 얘가 알파면은 얘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고 얘가 뭐 베타면은 얘는 마이너스 베타의 값으로 돌아와가지고 딱 알파 플러스 베타가 유지된다. 평형이 유지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알파 베타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숫자를 넣어볼게요. 얘가 2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죠. 즉 근을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운데로 오는 건 똑같죠. 즉 얘가 3이었어요. 마이너스 3. 얘가 플러스 3이었어요. 그래도 더했을 때 가운데로 와서 0이 되는 건 똑같죠. 이 원리를 써서 얘네들 값들이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더하거나 이렇게 더해서 이쪽 가운데로 오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서 가운데로 오고 이거를 다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얘네들을 이제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볼게요. 순서대로 썼으면 얘가 x1, x2, x3, x4, x5 1, 2, 3, 4, 5 이렇게 돈다는 거죠. 돈다는 건데 더했을 때 1하고 5를 더한 거랑 2하고 4를 더한 거는 3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대칭으로 오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요게 이해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알파랑 베타 더한 거랑 A랑 B 더한 거랑 C 더한 거랑 모두 같아져야 돼요. 괜찮죠? 그럼 뭐 두 배, 두 배, 두 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좀 지워보고 식을 더 엄밀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 사실 요거 문제 원의 방정식 뭐 이동하고 뭐 y는 x 위에 있고 이런 건 별로 사실 안 중요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설명을 하고 나중에 30번은 다른 분들 해설 강의 봐도 되지만 얘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해설을 못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만 계속 설명을 할게요. 얘를 또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결국에 하나가 얘가 x1이 될 거고 x2가 될 거고 x3가 될 거고 x4, x5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걸 통해서 얘네를 일단 다 더할게요. 다 더하면 몇 나온다고 써있죠? 20 나온다고 써있어요. 볼게요. 맞죠? 다 더하면 20 나오죠? 이거 0이니까 더해준 거예요. 0도. 다 더해서 20 나온다. 요거를 생각을 해보고 보면은 서로 완벽하게 대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 얘랑 얘 더한 거 같아야 되고 얘랑 얘 더한 거 같아야 돼요. 그럼 숫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가 5개가 동일한 중심점이 돼야 되니까 수원에서 이제 수열 외우면 이런 거 이해가 좀 더 빠를 거예요. 얘가 가운데가 20이 돼야 되니까 얘가 4를 중심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 자체를 애초에 0으로 줬기 때문에 0으로 쓸 수가 있고 얘는 8이 될 거예요. 8. 왜냐? x1하고 x5를 더하면은 x1 더하기 x5는 x3이 중근이니까 2개 있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야 돼요. 즉 얘는 2가 될 거고요. 얘는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쫙 더해보니까 실제로 20이 나오죠. 그러면 아 이거 확인 오케이 맞다 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점들이 이동해가지고 보는 거니까 얘 원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쓸 수 있고 여기 쓸 수 있고 여기 쓸 수 있고 여기 쓸 수 있고 해서 원이 5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원이 5개 나온 건데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나중에 지금 생략을 했지만 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른 거 하나 더 설명 추가해서 독립적인 문제로 만들 거라서 그걸 꼭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거 설명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길 잘라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릴지 아니면은 그냥 통째로 지금 중요한 내용 이거 한 거까지 해서 통째로 다 올릴지는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돼가지고 얘네들 좌표 구한 걸로 식을 대입해서 2차 식을 완성시켜서 fx를 구해서 값을 넣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끝낼 거예요. 괜찮죠? 얘는 요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는 추가로 설명을 더 붙여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30번 문제만 따로 뜯어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번 영상도 아니죠. 사실 바로 바로 전에 말했어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말한 건데 얘를 뽀개가지고 x3이 중간이 된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이 영상을 지금 계속 봐도 되고 이걸 못 봤으면은 좀 뒤로 돌려서 x3이 중간이 되는 과정을 계속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밑에는 해석이 된 거예요. 밑에 해석이 더 어려운 거라서 밑에 해석은 완벽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조건 안 썼죠, 제가? 요 조건 안 썼을 거고, 이제 이 30번에 대해서 문제를 처음 본다 생각하고 설명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참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중심에 요 2차 함수의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뭐 원들이 형성된다라는 뜻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심이 서로 다른 건 5개이다. 요게 2차 함수 있는 걸 따라서 5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원을 기본적으로 x축, y축 동시에 접하도록 하는 m 값은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개 이상인 게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볼게요. 원을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그리면은 동시에 m, m, 뭐 마이너스 m, m 이런 식으로 가겠죠. 즉 여기 플러스 0부터 시작해서 한 칸 갔을 수도 있고 반지름 길이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1이라 나와 있어요. 1이라 나와 있고 그러면은 m 값이 만약에 1이라고 쳐볼게요. 이건 밑으로 이사할게요. 밑으로 이사할게요. 원을 하나 동시에 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려요.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얘의 좌표 몇입니까? 1,1짜리 원, 얘는 마이너스 1,1짜리 원,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짜리 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1짜리 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얘를 m씩 이동해서 동시에 얘네가 중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심들을 동시에 이동을 시켜서 뭐라 돼 있냐? 평행 이동을 쫙쫙쫙 시켜서 m 값이 동시에 접하게 하는 거 한 개 이상 있다. 이걸 볼게요. 지금 동시에 접한다니까 포인트인데 얘를 균일하게 옮겨볼게요. 균일하게. 뭐 1,1로 옮기거나 했을 때 동시에 접할 수 있나요? 이걸 보면은 동시에 접할 수가 없죠. 그쵸? 이거 뭐 이런 데로 가면은 동시에 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가도 동시에 못 접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한번 더 봐요.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참수가 있고 중심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고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심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고 반지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중심이 서로 다른 게 5개가 나온다. 근데 원 요거 지금 중심이 여기 위에 있는 원에서 이동을 열심히 시켰더니 m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아이 뭔 소리지? 하고 딱 봤더니 밑에 더 이상한 소리가 써 있어. 그래서 밑에 해석이 안 돼서 문제를 접는데 다시 여기서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중심이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 막 이동했더니 이게 완다. 이게 뭐지?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었을 것 같은데 문제를 진짜 잘 읽어봐야 돼요. 국어 문제인데 자, 제가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게 원이 있다예요. 일단 중심인 그래프가 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원 중에서 즉 원이 일단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동해서 이렇게 된 게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동해서 이렇게 온 거고 지금 동시에 접할 수 있게끔 만든 거지 실제로 지금 상태를 볼게요. 전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차 함수가 뭔가 있어요. 이차 함수가 있고 원도 있는 거예요. 이차 함수도 있고 원도 있어. 원도 여기 어딘가에 5개가 있다. 오케이? 여기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얘네가 이동을 해가지고 아까 그 상태로 이제 차렷하고 모인 거예요. 얘가 이동해서 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옆으로 가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옆으로 이동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옆으로 이동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심의 좌표들이 플러스 m 또는 마이너스 m 즉 플러스 m 또는 플러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또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하나 뭐였지? 마플 마이너스 m 플러스 m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방향으로만 이동해서 이렇게 가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기울기가 1자리로 이동한다는 소리예요. 즉 m만큼 떨어져서 이동하면은 요렇게 이동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이동하든지 아니면은 뭐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기울기가 1자리만큼씩 이동하게 만든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만든 게 이 노란색 원이 나중에 온 원이에요. 이 빨간색이 원래 있었던 거고, 얘네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해서 동시에 접하도록 만든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이동시킨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랬더니 이동시킨 원들을 보니까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의 방정식에서만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요 주황색 원들의 중심의 좌표부터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게요. 전후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중심이 1,1이죠. 1,1짜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짜리. 그리고 다 똑같은 원이에요. 사이즈는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짜리 원이 어떤 2차 함수 위에서 만약에 요 원이라 해볼게요. 요 원이 m, n만큼, 즉 뒤로 빠꾸 얼만큼 치고 빠꾸 얼만큼 쳐서 왔을 때 도착한 원이 이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이만큼 빠꾸 쳐서 이만큼까지도 똑같이 빠꾸 칠 수가 있는데 그 원의 정체는 여기를 정확하게 지나야 돼요. 즉 n만큼 떨어지고 n만큼 온 거죠. 기울기가 1짜리라는 거예요. 기울기 1. 기울기 1짜리인 원이 얘가 이동을 해서 온 거다. 이게 지금 기울기 1이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이만큼 이동했겠죠. 약간 느낌상. 그 원들을 찾아서 그렸더니 여기 이렇게 집합을 시킬 수 있었더라. 근데 이 m 값은 한 개 이상 무조건 여러 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m이 뭐 2,2만큼 이동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3칸 3칸 이동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m이 1보다 큰 게 뭐 여러 개 있겠죠. 왜냐면 일단 1보다 클 거예요. 근데 m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원 5개가 있더라. 이 원 5개의 좌표가 제일 작은 거가 중심이 일단 0에서 출발을 했더라. 얘는 x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여기가 x4, 여기가 뭐 x5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 설명했던 중간 값들을 찾을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 번만 더 그려보면은 2차 함수 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1짜리인데 좌표를 넣어본 거죠. 이게 왜 마이너스 2가 됐냐면은 얘가 y는 x 요거를 설명을 잠깐 안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원점을 살짝 완벽하게 원점을 한번 지나야 돼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완벽하게 얘가 원점인데 이 원의 중심이 이제 여기가 1,1이잖아요. 여기도 조금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 딱 요런 느낌이겠죠. 어느 정도 느낌이 있으니까 요 정도 놓고 왜 1, 이 풀마 1 이렇게 지나갔냐면은 요거는 그냥 실제로 계산해 본 값인데 볼게요. 얘에서 얘만큼 얼만큼 떨어지죠? 반지름 1만큼 떨어지니까 2칸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평행하게 2칸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 좌표가 이 원을 지나서 평행하게 이렇게 갔다. 근데 이거는 진짜 5개를 만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 위로도 평행이동해서 2칸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원점에서 2칸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은 원점에서 이렇게 한 칸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값들이 기울기가 1인 게 중요한 거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딱히 큰 영향을 안 줘요. 어차피 계산할 때 미스 나지 않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했더니 5개가 있대. 원이 5개가 나오려면은 보세요. 이렇게 놓고 원 몇 개 나와요 벌써? 원 6개 나오죠. 6개가 안 나오게끔 해줘야 되니까 이거 무조건 접하는 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 강제로 접하게 해서 얘가 5번째 거, 뭐 3번째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이거 음수가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그었을 때
가장 작은 최소값이 0이어야 되는데 음수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지금 0,0을 최소값으로 해서 지나는 거라고 확인을 줬고, 음수는 생각하지 마세요. 음수는 이 문제 보면서 음수 생각했으면은 약간 오히려 더 쓸데없는 걸 생각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그 해설지나 이런 거 보면 막 판별식 쓰고 음수 안 나오는 이유 막 이런 거 써져 있는데, 그런 거 한 번씩 더 보고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x1, x2, x3, x4, x5 나오는 과정까지 했고, 요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지. 이 절편들은 어차피 계산하는 과정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원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결국 얘가 4가 나온다까지는 해석을 했었죠 아까. 그래서 0 나오고 2 나오고 여기 6 나오고 이쪽 8 나온다. 여기까지 이제 완벽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점의 좌표들을 넣어보는 거죠. 점의 좌표. 여기 6,6일 거예요. 6,6을 지날 거고, 얘는 2,1을 지날 겁니다. 이것도 괜찮고, 얘는 0,2 지날 거고, 얘는 8,10인가? 네, 8,10 지나겠죠? 8,10 지날 거고, 결국에 얘는 4,2네. 이거 자체에서 지나는 식으로 완전 다 쓰는 거죠. 볼게요. ax, x-2라고 쓸 수 있죠, 일단. 그 다음에 플러스 2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써가지고 직접 계산해서 보면은 a가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4분의 1. 그렇게 해서 답을 내보면은 82가 나오겠죠. 근데 이 계산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영상 자체는 끝인데, 계산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식으로. 얘는 뭐 추가적으로 계산 같이 하는 거니까 꼼꼼히 한번 볼게요. 얘는 0,2가 이렇게 있고, 2,2가 있고, 4,2가 있고, 6,6이 있고, 그 다음에 8,10까지 있어요. 일단 근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0과 2를 가질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0과 2를 근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체를 근을 x 0 가졌고 2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니까 뭐 이거 플러스 2 요 정도 쓸 수 있겠죠? 플러스 2 정도. 근데 이게 어딜 지나냐? 4,2를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데, 이 4,2 넣으면은 0 돼서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6,6도 한번 넣어볼게요. 혹시 이 플러스 2가 이해가 안 되면은 잠깐, 여기가 원점이 0,2 0,2를 지난다. 즉 요게 y가 0,1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여기다 0 넣는 순간 다 날아가는데 2를 지나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방정식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한 8,10 정도 넣어봐도 되고, 다른 거 넣어봐도 되는데 8,10을 한번 가볍게 넣어볼게요. 8 넣으면은 a 곱하기 8 곱하기 6 플러스 2는 10이 될 거고, 여기서 얘 8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뭔가 약간, 잠깐만, 계산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x-2를 4로 잡았는데 제가 2로 잡았네. 이거는 이제 잠시 계산 실수가 나왔는데 괜히 해버렸네요. 이건 날려버리고, 잠깐만, 다시 식을 세울게요. 식을 a에 x 곱하기 x-4로 세워야 돼요. 이렇게. 왜 그러 이거는 좀 링크를 하나 또 그 링크 같은 거 하나 줄게요. 이거는 보면은 누구지? 굉장히 고수분이 있는데, 수학창고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떤 대치동에서 강의해 주시는 엄청난 선생님인데, 이분 계산을 이렇게, 그분이 아마 이렇게 계산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분 설명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림을 더 잘 그리셔가지고 저보다. 어쨌거나 요거 계산해서 값 다 넣어보는 거예요. 8,10을 일단 넣어볼게요. 8,10 넣어보면은 8 곱하기 4 곱하기 a 플러스 2는 10이니까 똑같이 아까처럼 8, 그래서 나눠주면은 a가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1 x, x-4 플러스 2가 fx가 돼요. f20
20 맞죠? 29 하라고 했으니까 20, 16 플러스 2. 즉 여기 계산해 주면은 80 플러스 2에서 답이 82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요거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하나 더, 여기 그냥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어. 뭐 집어넣으면 되냐? 0,2 집어넣으면 되니까 c2 나오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4, 몇이었지? 얘가 4,2구나. 4,2 집어넣고, 그 다음에 0,2도 있죠. 0,2도 집어넣을 수 있고, 0,2는 썼으니까 됐고, 2,2도 쓸 수 있죠. 2,2. 이런 거 막 넣어보면은, 넣고 연립하고 넣고 연립하면은 무조건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기 때문에, 이 뭐 이렇게 해서 는 0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넣으면은 4a 플러스 2b는 0, 뭐 이런 식으로 놓겠죠. 이렇게 되면은 연립을 할 수가 있는데, 뭐야 이거, 2b 4b b죠. b. 네, 볼게요. 그러면은 2배 해주면은 8a 플러스 4b는 0 이렇게 놓고,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뭔가 계산이 좀 이상한데, 일단 이거는 일단 잠깐 보류 시킬게요. 뭔가 좀 몇 번 지금 검사는 해봤는데 살짝 하자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금 검토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림 자체는 맞거든요. 이게 맞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는 또 따로 질문 올라오면은 더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요거까지는 알 필요 없다만 지금 얘가 0,2거든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건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0,2가 있는데 여기가 4,2예요. 얘가 근데 2,2가 말이 되나? 이게 y좌표가 전부 다 같아 버리는데, 근데 식으로 풀었을 때 나온 값들로는 지금 맞는데, 도대체 이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굉장히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려진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긴 한데, 아마 여기가 6,6이 아니고,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닐 텐데, 일단은 얘네는 뭔가 맞거든요. 이거 두 개 점 좌표 중간으로 나오게끔 설정을 하면 1,1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건 아까 구했던 거 맞으니까 얘를 fx를 좀 잘 써보면은 4분의 1이 나왔었죠. 4분의 1 x 4 플러스 2가 fx,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맞는 식인데, 계산 첫 번째 했을 때 맞았었죠. 잠깐 이상했다가 다시 했을 때 맞았는데, 얘는 일단 맞는데, 지금 해설지랑 좀 비교하면서 다른 강의도 살짝 비교를 해보면서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2,2가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죠. 2를 넣어볼게요. 2,2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넣어보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면 2 넣었을 때 1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2 나오면 1 나와야 되니까 2,1이 돼버리는데, 얘가 그거 같아요. 뭔가 fx 위에서는 이 좌표가 맞는데, 그 뭐냐, 평행이동 해가지고 2,2에서 그 m,m으로 평행이동할 수 있는 결과를 낸 건데, 뭔가 살짝 이상하거든요. 만약에 이 점이라고 하면은 m, 이동해서 정수배로 딱딱딱 한 칸씩 안 떨어지는데, 약간 문제 오류인가? 아닌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30번 문항 이제 30번 추가 설명할 때 조금 연구를 좀 더 해서 다시 깔끔하게 영상을 하나 더 업로드 할게요. 일단은 저는 잠을 자러 도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9번까지 영상은 완벽한 것 같고, 얘가 약간 지금 찍다가 살짝 새벽에 오류가 생겨버렸는데, 요거 나오는 과정까지는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거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